결혼해서 부부간에 어쨌든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쫙다하고 정확하게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 최소한은 어떤 문제를 저지르고 하려면 반드시 상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사는 이유지요. 한 사람이 일방적인 결정이나 일방적인 걸로 어떻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돈 문제인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당연히 그 사람이 믿음 속에서 믿는 사람이 당연히 결단하고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건 어떻게 타협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거 말고 가정사에서는 돈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두 사람이 합의되지 않으면 절대 일을 못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이 유교 사상, 유교 속에 살아가거든요. 기독교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유교 속에 살아가요. 유교는 뭐냐 그러면 남존여비고 결혼했으면 그 집안 귀신이 된다는지 어쨌나는지 해가지고 남자 중심의 어떤 가정을 꾸려가려고 그래요. 여자한테도 우리 집 시집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주입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 김장철이면은 김장을 똑같이 하려면 친정엄마 집의 김장이나 시댁의 김장이나 똑같은 비중인 거예요 본래가. 그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예상한 가치관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데 유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유교 속에서.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요. 자기 마음대로 돈 문제를 결정해요. 심지어 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책임은 같이 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분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분노가 나요.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이혼 속에 살아갑니다.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함께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려면 최소한은 상의하고 의논해서 서로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몰라 결혼했죠? 나 결혼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왜 결혼했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면 혼자 살지? 나 묻고 싶어요. 나 결혼한 사람한테 묻고 싶다니까. 마음대로 해보려면 혼자 살지 몰라 결혼했어요? 마음대로 안 살아보려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살려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은 이 돈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삶의 문제예요. 경제 문제는. 돈 문제가 관여된 거면 물론 그건 이제 부부가 상의할 문제예요. 1,000원까지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커트라인을 좀 정해서 10만 원 밑으로는 건다든지 5만 원 밑으로는 개인이 결정하되 그 위로는 반드시 상의되지 않으면 법이 안 통과되는 거예요. 안건이.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지 도대체가. 마음대로 그냥 20만 원, 25만 원짜리 오토카드를 긁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이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지. 이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직장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고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남편이 직장 문제라도 아내하고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똥꼬집으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해 그래가지고 막 꼬여가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면 사실은 사랑은요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갖고 가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했다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계속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상처받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 계속 사고치면 부모로서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대한 사랑이 환멸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물며 이 부부라는 것은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건데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다 그러더라도 헤어지면 말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가지 않으면 책임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한쪽이 피해자가 되고 한쪽이 가해자가 돼버리면 계속하여 뭐가 생기냐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여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은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이. 하나님 말씀에 규정, 규범이 있는 것처럼, 규례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의견을 합치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대다수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실은 함께 있어도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정서적인 이혼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당신 이야기는 들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돼 버리면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김장을 해야지요. 김장할 때 배추 포기를 세잖아요. 뭐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요. 네 멋대로 해버려라. 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몸이 함께 사는지 몰라도 함께 사는 건 아니죠. 결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된장국을 먹고 똑같은 김치를 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 자유가 있는 거지요. 왜 몰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커플 솔직히 엊그저께도 그런 이야기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손 집사님이나 진 집사님 커플 신발을 보고 놀랬어요. 다 우리 식구들이 놀랬어요. 교회 식구들이 우와 커플 운동화를 신으시네 막 그런 거 다 놀랬어요. 그 의도하신 건지 안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뭐 똑같이 커플 옷을 입고 커플 헤어스타일을 하고 커플 안경을 쓰고 커플 넥타이를 매고 커플 양말을 신고 그렇게는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는 똑같은 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죠. 조화를 이루는 삶이죠 그것은. 그러나 같은 걸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은 서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지려면 서로 선택을 같이 해야지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했고 저쪽도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같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생겼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기보다는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이 선택했고 같이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같이 문제를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사랑이 식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책임을 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질렀고 한 사람은 당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는 이제 똑같이 부부간의 돈 문제라도 시험고 잘 됐다.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봐라. 이 오기와 도끼가 생겨나는 거죠. 이 썩을 놈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빨을 갈고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끝장이야. 그런데 또 사고 쳐도 끝장은 못 내고 또 이빨을 갈죠.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계속하여 부부가 함께 살아나가는 걸 방해를 해버려요. 최소한의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면 타협해야 되고 대화가 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대화하자. 그런 거 말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죠. 그게 논의가 돼야 되죠. 응? 은행나무 떨어지는데 은행 단풍이 떨어진다. 그거 가지고 논의하자. 그건 논의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구경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논의가 돼야 될 일은 서로 논의가 되고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또는 양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게 말이 돼야지 결혼해 가서 산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부부라면 사실은 이건 결혼 생활의 ABC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치고 환장을 맨날 먹고 살려면 살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하는 걸 배워야 돼요. 무슨 문제에 대화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화 말이에요. 이해관계. 서로 간에 이해 당사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화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막 속 안에 온 속이 찔려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이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어버려요. 기도 자체를 하기가 싫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 썩을 놈 될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멋대로 되라 그러십시오.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셨는데 기도하셔야죠. 썩을 놈 한두 번 사건 저지릅니까? 저 썩을 놈 저렇게 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라고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 이제 뭐가 쌓이냐. 아내가 막 쓴뿌리가 너무너무 쌓이니까 도끼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끼가 많이 올라오시면 이제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나무꾼이 대로 나무하러 도끼가 올라오니까 도끼가 나와서 이제 나무하러 이제 산에 가실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람을 도끼로 찍겠어요? 나무나 찍어야지. 그러면 나무꾼으로 이제 알바로 전향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나무꾼이 크게 필요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사시려면 반드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되고 나도 책임져야 되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대화가 되고 논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이제 이해 못 하시면 다시 옛날 중학교나 이런 사회 공부를 다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안건이 어떻게 지금 서로 지금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어서 합치가 안 되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걸 좀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